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3주차 브랜드 관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런 내용의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첫 시간에 간단히 한번 리뷰해보고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에 대한 이해인데요.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면 브랜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브랜드라는 말은 많이 생활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브랜드가 뭐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이 브랜드명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세부적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는 판매자, 즉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나 판매자가 본인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과 구분을 시키고 또는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여러 가지 상징물이나 이름이나 로고나 아무튼 다양한 형태를 몽땅 모아서 뭐라 그런다? 브랜드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브랜드가 복잡해졌느냐? 산업화되고 상업화되고 정보화되면서 이 상품 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차별화 수단이 상품 간의 그런 것들이 동일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칭도 만들고 제품 속성도 약간씩 변화를 시키고 심볼이라는 것도 만들고 로고도 만들고 로고송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서비스 때 그다음에 우리 창업 경영학과도 이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자, 브랜드에 대한 이해로서 이제 이런 시를 하나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어떤 형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즉 꽃이라는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네임은 브랜드에 대한 이름은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니셜이나 이런 어떤 고유어, 그다음에 식물명, 동물명, 그다음에 한자, 그다음에 숫자, 제조법과 원료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브랜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우리 창업 경영학과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우리 창업 경영학과의 브랜드 네임을 그냥 단순히 창업 경영학과 이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창업 경영학과 우리 사회 서비스대 창업 경영학과가 갖는 어떤 핵심적인 거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브랜드 네임을 줬으면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그걸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요. 즉,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그것 하면 뭔가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 청운대 사회서비스대 창업경영학과 하면 뭔가 탁 떠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면 이 포지셔닝을 왜 하느냐? 이 상품이 수없이 많지요. 시계를 하나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LG, 삼성, 지금은 이제 LG는 저기 하지만 또 애플 이런 다양한 스마트폰 내에서도 갤럭시 S 이런 다양한 제품이 많은데 이런 거를 이렇게 소비자들이 왜 구매해야 되는지 좀 독특하게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제품은 뭐라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은행이나 K뱅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카카오은행은 뭐고 K뱅크는 뭐다. 비타500은 뭐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카카오뱅크? 나 카카오뱅크 써. 그럼 왜 카카오뱅크를 쓰지? 난 K뱅크를 써. 그럼 왜 K뱅크를 쓰지? 이럴 때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편하고 또 카카오톡과 연관돼서 좋고
뭐 이렇게 그 소비자들, 즉 여러분들에게 탁 떠오르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포지셔닝이다 이거죠. 비타 500도 마찬가지죠. 비타 500 하면 건강음료. 난 비타 500 하루에 한 병씩 먹어야 돼.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비타 500 저건 별로야.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카오나 K뱅크가 서비스 형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인터넷 전문 은행이고 서비스 범위는 카드사나 이 간편 결제할 때 쓰는 거고 서비스 계층은 모든 금융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는 카카오하고 KT를 아직은 안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쓰시는 분이 있다면 왜 쓰는지 저것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이런 거를 탁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다? 포지셔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브랜드 인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 사회서비스대 창업경영학과는 소비자들이 안다, 아니 우리 대학교 가만 고객들이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뭐다? 브랜드가 아주 홍보가 인지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도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라는 거는 인지도가 높다는 거는 전략적인 가치가 높다는 거죠. 즉 친근감과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제공해서 소비자들에게 뭐를 신뢰성을 획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창업경영학과 거기 괜찮아. 좋아. 왜 좋아? 거기 가면 창업도 배우고 경영도 배우고 그다음에 또 국가 자격증도 뭐 복수 전공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것이 탁 포지셔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도 지역 버스에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또 이렇게 입학 시즌이 되면 교수님들도 광고를 하고 나가고 이렇게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인상 깊은 노출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연 인상 깊은 노출이 되었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하셔서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우리 회사, 우리 가게, 우리 사업체를 어떻게 인상 깊게 소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느냐. 그렇게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야만이 뭐가 된다?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어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인상 깊게 노출시킬 수 있는 수단이 뭐다? 슬로건이나 심볼이나 뭐 이 확장 행사나 뭐 후원 행사나 와서 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와 인식된 품질을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인지도는 우리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백종원의 뭐 한판 도시락. 그래서 한판 도시락을 보니까 야, 저거 한 끼 먹기에 충분하네. 그다음에 가격도 와, 뭐 좋으네. 그래서 백종원의 한판 도시락 하면은 대부분의 뭐라 그럴까? 맛과 영양과 가격까지 괜찮다. 이거 뭐 2016년도 자료인데 제가 최근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 다음에 새우깡 이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 국민 간식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죠.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 한때는 어떻게 됐죠?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나라 국적기인데 참 불행스럽게도 그 오너의 어떤 한순간의 잘못으로 아니면 뭐 한순간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잘못으로 인하여 오명을 쓰는 땅콩항공이라는 이렇게 아주 불명예스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이 브랜드를 높여야
브랜드를 높여야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그게 소비자들이 호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브랜드 연상인데요. 이렇게 브랜드가 포지셔닝 되고 그 다음에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품질도 좋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그거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상기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뭐 하면 반드시 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라는 거는 사실은 뭔가는 실존을 하고 있어요. 뭐 아까 잠시 전에 설명드린 뭐 대한항공이나 뭐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나 이런 것들은 다 실제하고 있지만 자기 머릿속에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 강도와 수준은 다 각각 틀리죠. 우리 청운대학교 창업경영학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상당히 잘 알고 호감이 있어서 나는 우리 창업경영학과를 계속 다닐 거야. 그다음 우리 창업경영학과 좋고 후배들한테 뭐 홍보도 할 수 있어. 이럴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 마음이 갖춰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1학년이나 아니면 아직 그 이제 지금 신입생들을 막 뽑고 있는데 신입생들한테는 창업경영학과 그 뭐지?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도와 수준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랜드가 연상이 되면 청운대학 야 가만 있어봐 내가 청운대학교 무슨 과 뭐 그 성인학습대학 무슨 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연상이 안 되면 정보 처리나 검색을 할 수 없죠. 청운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었어. 여기서부터 되면은 네이버에 열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 처리나 검색에 협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연상이 되면 차별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브랜드 로열티인데요. 브랜드 로열티라는 거는 로열티가 그 뭐라 그럴까 금전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대가도 있겠지만 충성스럽다는 뜻도 있어서 로열티하고 좀 틀리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브랜드 로열티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스러울 정도로 갖는 애착 정도 그런 정도를 로열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로열티가 생기면 그냥 로열티가 되면 뭐라 그럴까 그 제품에 대해서 다른 비교 경쟁 상대의 제품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이 제품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뭐 삼성 스마트폰이 좋아. 삼성 뭐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뭐 삼성을 따라올 자가 없어. 그러면 뭐 다른 그 애플이나 뭐 이런 거에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할인 행사를 하거나 뭘 해도 나는 뭐를 쓴다? 삼성 스마트폰을 쓴다. 이게 이제 브랜드 로열티라는 겁니다. 특정 브랜드, 삼성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울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로열티 단계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자산 측정인데요. 브랜드 자산은 뭐 대부분의 뭐라 그럴까 회사들이 다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브랜드 자산을 평가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통상 인터 브랜드사에서 평가한 거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세계 뭐 10대 브랜드, 뭐 100대 브랜드, 그다음에 뭐 디지털 뭐 10대 브랜드, 뭐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뭐 10대 브랜드, 뭐 100대 브랜드 이렇게 이제 브랜드들을 홍보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발표가 되면 선정이 되면 자기 회사가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겠죠. 어디에? 전국 세계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이제 이렇게 자산 가치를 높이는데 자산 가치에 포함되는 것이 브랜드 요소를 결정하고 브랜드 요소 결정할 때 브랜드 명칭이나 브랜드 로고나 심볼이나 캐릭터나 그다음에 슬로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브랜드를 마케팅할 때 사용하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게 뭐냐면 마케팅 믹스라 그랬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 그 저기에서도 뭐야 100대 저 우리 그 대학의 뭐 대학의 브랜드 해가지고 우리 대학들을 브랜드명으로 쭉 그 평가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브랜드 자산을 다 통통 종합을 해서 100대 브랜드를 선정해 주는 것, 10대 브랜드를 선정해 주는 것, 뭐 이런 데에 한번 이렇게 자기 회사가 아니면 자기 상품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방 도시에서도 우리 뭐 홍성에서 잘 나가는 기업 뭐 10개, 우리 홍성의 뭐 10대 브랜드, 그다음에 또 우리 홍성의 관광 명소 10대 관광 명소 뭐 이렇게 선정하듯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브랜드 확장이라는 건 그럼 뭐냐? 브랜드 확장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에서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이냐? 근데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이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현대에서 자동차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를 현대 뭐 소나타, 현대 뭐 그랜저 이런 차들이 있는데 이번 차는 그냥 뭐라고 붙이자? 현대라는 명칭을 빼고 다른 명칭을 붙이자. 이렇게 하면 기존의 현대 소나타, 현대 그랜저, 현대 뭐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 그런 알려진 차에 이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려면 광고비나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존에 잘 알려진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현대라는 그 브랜드명을 사용해서 현대 뭐 소나타, 현대 아반떼, 뭐 현대 뭐 그다음에 삼성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라는 것도 이미 스마트폰으로 엄청 잘 알려졌어요. 그러면 갤럭시가 여러분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 은하수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기라성 같은 아무튼 잘 알려진 유명한 뭐 이런 뜻들이 있는데 야 갤럭시가 뭐지? 처음에 갤럭시 할 때는 갤럭시가 뭐지? 이랬을 건데 이미 갤럭시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갤럭시 S, 뭐 갤럭시 노트 이렇게 이제 확장을 붙여나가는 거죠.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 브랜드 확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높은 소비자 인지도를 기반을 해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 성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확장해 나간다. 그 화장품 시장을 가지고 예를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 관리인데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뷰를 하는 거는 이거를 저는 매 시간마다 1교시에 이걸 한번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브랜드라는 것이 도대체 브랜드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브랜드냐 하는 거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강론으로는 글로벌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뭐그 1주, 그다음에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해서 뭐 1주,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뭐 1주, 브랜드 로열티에 대해서 1주, 다 각각 또 개별적으로 강론 분야를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로 듣지요? 다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많이 뭐 우리 그 지금 뭐 연세도 많이 높고 또 예습이나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사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복습을 별도로 안 해도 글로벌 아니 저 브랜드 브랜드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포지셔닝은 뭐 대략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잘 몰라도 브랜드의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확장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해서만 저하고 별도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저를 찾기에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요 분야에 대한 교재를 하나 뭐 사서 보던가 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하고 또 중간고사 보기 전이나 기말고사 보기 전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적어도 우리 창업경영학과에서 브랜드 관리라는 과목을 배우시는 분은 브랜드 관리에서 뭐 배우니 하면은 브랜드란 무엇이고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무엇이고 브랜드 인지도는 뭐고 브랜드 연상은 뭐고 뭐 브랜드 로열티는 뭐고 브랜드 자산은 무엇이고 뭐 글로벌 브랜드라는 거는 무엇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제목이라도 알 수 있고 그 제목에서 핵심적인 내용 한두 개라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브랜드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단일 제품, 그다음에 이름이나 심벌이나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그런 브랜드를 뭐라 그런다? 글로벌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즉 우리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연예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BTS, BTS의 팬덤이 아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미를 아마 대부분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고 BTS의 노래를 한두 개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를 글로벌화하는 그런 요인, 촉진하는 요인은 뭐냐? 왜냐하면 이제 이미 내수 시장이 저성장하거나 내 국내 시장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거나 또는 나는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안 돼. 해외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런 향상된 이미지, 그런 성장력을 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내 브랜드를 가지고 글로벌화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글로벌 브랜드화 돼 있는 그런 물론 우리나라 상품이 굉장히 글로벌화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를 가도 뭐 삼성, 현대 이런 거는 뭐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가지고 나온 거는 그런 유명한 뭐 대기업들뿐만 아니고 이 파리바게뜨 이게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국내 기업인지 뭐 해외 기업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 이 파리바게뜨도 국내 토종입니다. 그 다음에 애터미도 국내 토종이고 쿠팡도 국내 기업인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나 심볼, 캐릭터, 포장, 포지셔닝, 제품 생산, 공정 이런 거를 앞으로 글로벌화 시켜서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 비언어적인 부분, 저와 같이 도식화된, 이미지화된 저런 것들은 어디에 나가도 저렇게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화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현지화하는 부분은 이제 왜 현지화를 하느냐면은 발음상에 아주 불편한 요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한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식당 문화를 설명하면서 미국인에게 요거는 숟가락, 이거는 젓가락, 이거는 접시,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따라서 하는데 젓가락이라는 발음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여기는 중국 시장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개별적으로 젓가락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미국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리겠고 이거는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발음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또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불편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지에 나가서 약간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처음에는 뭐 코카콜라 뭐 이렇게 발음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중국에서 올챙이가 뭐 양초를 씹는 이런 발음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코코콜이 이렇게 하면은 입이 즐거운 것이 뭐다? 코카콜라다. 뭐 이렇게 이제 발음을 바꿨다 그러고 이마트도 이마이더 해서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도 한성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서울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써서 서울이라고 발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죠. 까르푸도 저렇게 지아루퍼 이렇게 해서 집에 즐겁고 보기 되는 뭐 가구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상품
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바꿨다는 겁니다. 이 발음과 그 글자가 좀 그 나라의 어떤 국민들이 발음하기 쉽고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좋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인데요. 브랜드 커뮤니티라는 거는 이제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이게 구성된 어떤 공동체, 이걸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통상 보면은 이 브랜드 커뮤니티는 이제 이런 특정 운동선수나 특정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만들고 있죠. 그 수단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인터넷이 없을 때는 이제 뭐 일부 모여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특정 연예인 중심으로 브랜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거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BTS의 아미가 지금은 대단하게 이 팬덤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브랜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은 사회학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어떤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이 브랜드 커뮤니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에서 볼 때는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상품을 써보니까 그 상품이 좋더라 나쁘더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삼성 아니 저 뭐야 현대의 무슨 차야 그 갤로퍼 이 갤로퍼 차량도 보니까 그 동호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갤로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차량을 활용해서 쓰는 뭐 이런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특정 브랜드 중심의 그런 이렇게 모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인데, 이런 브랜드 커뮤니티를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정보도 교환되고 또 새롭게 재구매도 되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오면은 아니면 그 상품이 나빴을 경우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떤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 브랜드 커뮤니티라고 한다. 다음 이제 브랜드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증권 아니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죠. 개인의 보유자산 명세표를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분산 투자하는 거죠. 뭐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뭐 이런 뜻으로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브랜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 지난주에도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영어를 안 쓰려고 보니까, 물론 저도 이 발음이 뭐 방금도 뭐 브랜드 포트폴리오 했는데 이 발음이 뭐 그 원어적인 발음이냐 그건 아니겠죠. 저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발음을 아니 저 영어를 안 쓰고 싶지만 이미 우리 학문에는 다수의 이런 언어들이 영어화 되어 있고, 영어가 이제 이렇게 국어화, 의뢰어화 되어 있죠. 의뢰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브랜드 하면 뭐고 포트폴리오 하면 뭐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정의가 뭐냐면 기업이 최적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브랜드가 많지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보면 저렇게 브랜드가 많습니다. 또 뭐 삼성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지요. 그럼 이런 브랜드들끼리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뭐 아반떼하고 현대자동차의 소나타하고, 야 아반떼하고 소나타하고 차이점이 뭐야? 차이 없어. 그럼 그 두 개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반떼와 소나타와 그랜저와 뭐 제네시스와 에쿠스는 그 나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층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카드도 선반에 딱 이렇게 층층별로 나눴는데, 예를 들면 뭐예요? 무슨 카드야? 뭐 BC 신용카드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별로,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별로 그 나름에 있죠. 또 교통카드도 있고, 또 극장에 가면 무슨 카드도 있고,
또 이번에 우리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뭐 국민 뭐 재난지원금을 주는 무슨 카드도 있고 이와 같이 이렇게 계층별로 분류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의 그 상품의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조나 범위나 역할 등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포트폴리오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랜드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브랜드 전략은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은 브랜드를 이제 처음에 개발을 하겠죠. 즉 상품을 만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을 하게 되면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어떠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즉 마케팅이라는 것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품이나 가격이나 유통이나 촉진하는 이런 과정을 마케팅 사피믹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케팅 사피믹스에 맞게끔 설계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 제품은 이런 제품이야.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 가격은 뭐 대략 이 정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통은 백화점에 시킬 거야. 아니면 뭐 해외로만 나갈 거야. 아니면 뭐 어디야? 뭐 대리점으로 나갈 거야. 아니면 이 뭐 다단계로만 뭐 풀을 거야. 이런 다양한 그런 유통 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설계해서 실행을 할 것이냐 하는 일련의 활동 계획을 뭐라 한다? 뭐 브랜드 전략이라 한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은 이렇게 1단계부터 뭐 4단계까지 이렇게 쭉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실 분이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그런 가게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회사에 자기 그 상품이 서비스가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을까 상품에게 아니 저 고객에게 고객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지? 우리 회사가 우리 제품이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지? 그렇다면 그 가치가 낮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여야지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전략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의 사회는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마케팅도 디지털화 되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이 뭐라 그럴까 뭐 MZ 세대에서 뭐 새로운 세대들이 또 나왔다 그러죠. C세대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이 연결되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또 이런 세대가 연결시키는 즉 사람을 시간과 공간에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를 다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뭐 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되는 시대에 또 그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은 또 다 각각 뭐를 만들어요? UCC 콘텐츠를 다 만들죠. 그래서 고객이 만드는 콘텐츠, 그 UCC를 이렇게 다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마케팅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이해로부터 이 브랜드 마케팅을 디지털화하는 것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